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정신없는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3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13%까지 하락 중이었는데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된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반등이 나오며 하락폭을 축소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 0.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되면서 코스닥 지수는 상승 전환이 되었고 오늘 수급을 잘 살펴보시면은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쏟아져 나왔고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유럽과 미국 증시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우와 나스닥은 이틀 연속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한국 증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수급을 자세히 보시면은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매일 이어지고 있고 거기다 내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한국 증시는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내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38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0.4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마이너스 1.72%까지 급락이 나왔다가 장 중후반에 큰 반등이 나오면서 다우지수는 어제 그렇게 나쁜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제 미국의 연준에서는 처음으로 테이퍼링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자, 어제 공개된 미국의 FOMC 의사록에서는 테이퍼링을 언급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시장에 상당히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테이퍼링이란 쉽게 말씀드리면은 양적 완화 축소인데 FOMC 의사록을 자세히 보시면은 최대 고용률이 2%의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에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을 때는 테이퍼링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자산 매입은 계속될 것. 이렇게 의사를 밝혔죠. 그래서 여러분 이 뉴스를 보자마자 저는 엄청 쫄았어요. 왜냐면은 테이퍼링 자체가 금리 인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FOMC 의사록이 공개되자마자 유럽 증시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나스닥 지수 역시 장 초반에 시초가부터서 마이너스 1.69%로 시작을 했고 장 중후반에 다시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마이너스 0.03%로 마감이 되었지만 내일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미국 증시가 정말 변동성이 심할 수 있어요. 지금은 보시면은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어제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우리가 장이 안 열렸지만 유럽 증시가 개장되었을 때 마이너스 1% 이상 하락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뜻은 지금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라고 해도 현물 시장이 개장되면은 하락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어제 나스닥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여준 종목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코인베이스죠.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업비트라고 부를 수 있는 코인 거래 중개 사이트입니다. 장중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12.97%까지 하락을 했다가 나스닥이 반등이 나오면서 종가는 마이너스 5.9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아니 어제 제가 영상을 만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4만 달러가 붕괴가 되었다라는데 영상을 만드는 도중에 비트코인이 3만 달러도 붕괴가 되려고 하더군요.
자, 어제 비트코인이 저렇게 급락이 나온 이유는 바로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과 비트코인의 사용을 집중 단속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장중에 무려 3만 달러가 붕괴될 뻔했습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주식에 있는 돈을 다 빼서 테슬라 인버스, 곧버스 3배 상품과 비트코인 숏,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그리고 주식 현물 이렇게 자금을 분배해서 투자할 예정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다들 궁금해 하시더군요. 천재님 비트코인 하방 베팅 하셨나요? 자, 여러분 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에서도 무려 마이너스 21%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아직도 비트코인이 5,100만 원이 넘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도 보시면은 4만 달러가 깨져 있는 상황이죠. 자, 보세요. 어제 분명히 비트코인이 5,390만 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4,200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그 뜻은 1,100만 원이 공중에 날아갔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 중 메이저급 퀀텀, 일명 똥텀이라고 부르는 이 코인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여러분 분명히 지난번 영상까지만 해도 여러분들께 제 계좌를 보여드렸을 때 마이너스 40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600인 거예요. 600.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잠깐 운동을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00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당시에 스크린샷을 제가 또 안 찍어놨는데 여러분 어제 퀀텀이란 종목은 하루에 마이너스 51%가 빠지면서 제 통장의 잔고가 여러분 100만 원 남은 거예요. 100만 원. 1,100만 원을 넘는데 남은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 왜? 51%가 급락이 나왔으니까. 아니 분명히 23,000원이었던 코인이 만 원이 깨지려고 해요. 만 원이. 그래서 여러분 답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트코인에다가 숏을 때리는 겁니다. 몇 배? 50배. 1,000만 원으로 50배를 써버리면은 5천만 원까지 베팅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으로 마이너스 10%를 찍으면은 제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죠. 그런데 어제 제 유튜브 생방송에 오신 분들 죄다 비트코인 숏을 때리셨다고 저에게 말씀드렸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답은 다 망했다. 예, 다들 숏이 청산되셔가지고 본전에 나오거나 혹은 익절로 나오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22%나 급락이 나왔는데 숏 샀으면 대박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마진 거래를 안 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진 거래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청산이 돼요. 만약에 자기가 50배를 걸었다? 그런데 이렇게 슈팅이 조금만 나오면은 자기 돈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런 옵션 거래 같은 경우에는 욕심 부리지 말고 요 정도 내려왔으면 여기서 포지션 청산 혹은 이 정도 내려왔으면 여기서 포지션 청산 이런 식으로 해야지 중간에 반등이 안 나오고 그냥 쭉 빠지면 대박이지만 중간에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버리면은 포지션이 청산이 돼요. 제가 정말 여기서 고민을 했어요. 한 36,000달러에서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28,000달러까지 내가 쭉 내려가면은 현재 현물로 손실 중인 손실금을 전부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마진 거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인버스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들고 있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빨리 수익으로 전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128배도 한번 때려볼까? 이거 돈을 1,000만 원 말고 2,000만 원 3,000만 원을 갖다 부어볼까?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이거는 주식도 아니고 클릭 한번 잘못하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이 그냥 사라질 수 있다. 이거 어쩌지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롯데 시네마에 가서 어제 스파이럴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스파이럴 이 영화는 소우 시리즈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직소의 후속편인데 영화관 딱 들어가기 전에 제 계좌를 확인해 보니까 코인 잔고가 정확히 딱 18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고 마이너스 92%였어요. 그래서 제 운명은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영화를 보고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코인이 반등이 나와서 내 통장의 잔고는 못해도 300에서 400 정도가 남아있다. 아니면은 반대로 제가 쪽박을 차서 퀀텀이란 종목이 만 원이 깨지고 내 통장의 잔고는 50만 원밖에 안 남아있다.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보고 나오니까
정확히 반등이 25%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은 퀀텀은 상승 중이지만 제 본전까지 오려면은 앞으로 120%가 올라와야지 제 본전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 부근에서 하방 베팅을 하려고 했지만 여기에서 정확히 3만 달러를 터치하자마자 코인이 미친 듯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4만 달러까지. 3천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이 단 몇 분 만에 4천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1천만 원어치가 올라온 거예요. 그 뜻은 내가 어제 만약에 비트코인 숏을 때렸다. 그러면은 단 몇 분 만에 1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삭제돼서 사라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제 제가 비트코인 숏을 때리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일론 머스크라면은 지금 포지션을 롱으로 잡아놓은 다음에 트위터를 올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개미 다 털어버리고 일론 머스크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설마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로 하더군요. 무서운 게 뭐냐면은 테슬라, 히스, 다이아몬드 손. 이 뜻은 자신이 가진 주식이나 코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결국 수익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참뜻이 있다는데 이거는 분명히 3만 달러 근처에서 롱 잡아놓고 올린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거기다 어제 가장 결정적인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 갤러리라던가 여러 가지 게시물을 잘 살펴보는데 원효띠라고 세계적인 코인 선물 트레이너가 숏이 아닌 롱에다 베팅을 했더군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숏을 때린다? 그러면 왠지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인버스를 사려고 했어도 어제 테슬라 주가가 아침부터 떡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인버스 치면 안 되죠. 인버스는 언제 쳐야 되냐면은 이렇게 막 600불대를 돌파하려고 하거나 600불을 돌파했을 때 이럴 때 인버스를 쳐야 되고 테슬라 곧버스 같은 경우에는 영국 거래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약이 너무 심해요. 오늘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당일날 청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테슬라를 샀어요. 근데 당일날 청산이 안 돼. 그러면은 이틀 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서 내가 청산이 가능한 거예요. 중국 주식을 샀을 때도 똑같은 룰이 적용이 되는데 영국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준이 아니라 3일 뒤부터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여기인데 다음날 이렇게 내렸어. 여기서 팔아야지 생각을 해도 못 팔어. 3일 뒤에 팔 수 있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서 던지려고 해도 올라왔으니까 못 던지죠. 그리고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또 코인에 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주가가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스탑 일론 머스크 안티코인이 출시가 되었는데 출시되자마자 무려 상승률이 512%가 넘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이 코인을 사는 사람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일론 머스크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내린다고 해도 한국의 K배터리 관련주는 그래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장에도 플러스 0.7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LG화학 역시 오늘 플러스 2.5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 나스닥의 이 종목을 조심하라고 하나 말씀드렸죠. 빌 게이츠 재단이 쿠팡의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이런 뉴스를 내보내고 빌 게이츠에 이어 사우디 왕세자도 쿠팡의 주식을 샀다라는 이런 루머 뉴스가 나왔어요. 하지만 어제 쿠팡의 주가는 마이너스 0.5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쿠팡 관련주 KTH가 장 초반에 잠깐 2.36% 상승한 다음에 종가는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아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린옥스 캐피탈 쿠팡의 주식을 샀다. 아니 여기는 무슨 쿠팡 매니저예요. 맨날 쿠팡 얘기밖에 안 해. 그래서 자꾸 동방이라는 종목을 뉴스를 띄우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7.75%까지 올려놓고 종가는 플러스 2.33%로 마감되었죠. 아니 요즘에 장이 좀 시원치 않아서 그런가 장중에 찌라시가 하나 팍 뜨잖아요. 상방으로 VI가 팍 걸려요. 그 다음에 무조건 떨어져요.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코다리19 타액 진단키트 유럽 인증 수출허가 획득. 아침에 저 뉴스를 띄워서 VI까지 찍게 만들었는데 상승률이 무려 22%예요. 22%. 장중에 22.25%까지 상승을 시켜놓고 종가는 플러스 5.50%. 그리고 오늘은 마이너스 2.48%. 꼭대기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률이 얼마다? 마이너스 19%.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정말 재밌는 걸 알려드릴까요? 자,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고가로 마무리되면서 플러스 0.1%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런데 오늘 시간과 수급을 보시면은 2시 55분까지 기관은 매도 중이었습니다. 종가 근처에서 기관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오늘 코스닥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된 거예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코스닥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과 바이오 섹터였는데 제가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mRNA 백신 관련주는 지금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이현제약 같은 경우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시켜서 아침에 잠깐 갭 띄우고 뺄 거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녹색 마크가 달린 애들은 만약에 주가가 상승으로 마무리될 경우에는 3일 단일가에 걸리니까 무조건 아침에 올리고 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내일 아침에는 분명히 백신 스와프나 혹은 백신 관련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현제약 보세요. 오늘 12.33%나 상승시켜놓고 종가는 0%로 마감되었죠. 이 종목을 조금이라도 상승시키면 무조건 단일가에 걸리고 단일가로 지정될 경우에는 세력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매매가 30분씩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왔던 세력들이 한꺼번에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덜어내고 내일 대량으로 덜어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먼저 지정이 됐기 때문에 3일 단일가는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주가를 상승시킬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지난주에 급등했던 아이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3.85% 하락으로 마감. 진원생명과학은 오늘 플러스 0.8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장중에 8.26%까지 상승시켜놓고 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약주들 시간의 매수 잔량 절대 믿지 마세요. 보통 이렇게 시간의 매수 잔량이 많이 쌓여 있으면은 갭이 뜨거나 혹은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아미노로직스 이렇게 허매수를 시간에 걸어놓고 오늘 장중에 상승이 크게 나오거나 그런 모습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과 다르게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여러분 이거 3,000원짜리 종목입니다. 투신이라던가 사모펀드 두 개 합쳐봤자 만주 하면은 3,900만원 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43,000주를 샀다? 16억 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거 유튜브로 주식 방송을 하거나 혹은 아프리카로 주식 방송하는 사람들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혹은 100원짜리 주식 사놓고 만주 들어왔다, 2만주 들어왔다, 수급 대박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면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입니다. 개인이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시가총액이 너무 큰 종목, 하이닉스라던가 이런 종목도 수급이 만주, 2만주 들어왔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보시면 10시 46분에 여기 보시면 외국인 창구가 3개가 떠있고 SK 하이닉스 4만주에다가 위에 2개 합치면은 최소 2만주, 여기까지 합치면은 수급 대박. 이거 무조건 뚫고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위에 걸린 물량만 이렇게 10만주, 20만주, 30만주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들어온다고 해서 얘가 이거 다 뚫고 올라간다? 못 뚫어요. 실제로도 보세요. 오늘 플러스 1.24%, 아까는 플러스 1.65%였는데 저렇게 수급이 들어왔는데도 오히려 1%밖에 안 올랐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주식 발행수가 얼마인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여기 그냥 수급이 만주, 2만주 들어왔다고 해서 절대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런 이시삼형제, 이화전기, 이트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2만주, 3만주, 4만주 들어와 봤자 100원짜리이기 때문에 8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백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단 몇 분 사이에 2% 3%도 올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은 무조건 위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다 팔 걸 생각해 두고 걸어둬야 돼요. 그냥 상황 봐서 던져야지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위로 잠깐 반짝 올렸다가 바로 5% 급락이 나와요.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서린바이오라던가 진원생명과학, 아이진 이런 종목들이 잠깐 급등이 났다가 바로 다 빼버려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서린바이오를 필두로 백신 관련주는 아침에 마이너스 6%에서 7% 정도 뺀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계속 나온다. 그래서 오늘도 혹시 그런 현상이 나오나 잘 지켜봤습니다.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6% 찍자마자 또 반등이 나오더군요. 아니 서린바이오가 분명히 아침에 마이너스 6% 정도 찍었었는데 갑자기 양봉 전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새끼가 갑자기 또 올라가가지고 상한가 찍으려나? 그럴 일은 없어. 그럴 일은 없어. 왜냐하면은 보통 똑같은 패턴이 3번 이상 나올 경우에는 그 다음번엔 무조건 급락이다. 외국인과 기관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비슷한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준 다음에 세 번째 때는 그냥 이렇게 확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마 여기서 또 올라가봤자 몇 프로나 오를까 싶었는데 플러스 4.21%까지 올랐더군요. 하지만 이게 잠깐 확 땡겨서 바로 내려온 거라서 사자마자 바로 위에다 걸어놓지 않은 이상은 체결되기도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날 결과가 나오는데 토요일날 결과가 나오면은 월요일 아침에 대량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금요일장에 그냥 폭락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일 금요일장에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상승을 시킨다? 그럼 무조건 단일가예요. 물론 진원생명과학이랑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단일가에 진입하진 않지만 이 종목 보세요. 외국인이 매집하려고 절대로 4,000원 이로 보내질 않아요. 4,000원 미만에서는 이렇게 팍 대량으로 사요. 그리고 4,020원 여기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져 나와요. 정말 웃기죠. 여기 보시면은 4,000원이 넘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이랑 기관이 던져버리고 3,900원을 깨려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대량으로 사. 정말 웃긴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3,900원에서 4,000원까지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집을 해놨고 이 위에 올라가 버리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팔아버린다. 그럼 이런 종목은 장중에 외국인이 매집 중이라고 나와도 절대로 공략하면 안 돼요. 장중에 10시 매동, 11시 매동, 1시 매동, 2시 매동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제자리다? 그러면은 오늘은 절대로 위로 안 보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로 좋아요. 아미노로직스 말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만약에 지난 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종가가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은 투자 경고를 받는 게 아니라 투자 경고, 단기과열, 예고장이 날라와요. 자,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단기과열 예고라고 써져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엔 투심이 안 좋고 보통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을 하고 그 다음날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작전을 잘 짰죠. 어떻게 한다? 일단은 장중에는 급등을 시켜요. 그리고 종가는 보합으로 마무리. 거기다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늘 또 상승시켰잖아요. 시간의 단일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과열 예고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로 물량도 떠넘기고 혹은 그 다음날 아침에 잠깐 갭 띄어서 빼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단기과열 종목을 피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투상을 보내버리는 거. 상한가를 2방 갈 경우에는 3일 단일가 매매에 지정이 안 되거든요. 그럼 오늘 이현제약 상한가 한번 또 보냈으면은 단일가 매매 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상한가 안 보냈다는 얘기는 내일도 그냥 장난치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오늘 상한가를 보냈으면은 백신 관련 섹터가 전부 다 상승하면서 다 같이 올라갈 수가 있었지만 이현제약 자체가 오늘 하락을 해버리니까 다른 백신주도 다 내렸죠. 아니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정말 깜짝 놀란 게 인지컨트로스라는 종목이 아침에 10% 이상 급등해서 상방 VI를 찍었거든요. 인지컨트로스 2,560억 원 배터리 생산 계약 체결. 어디랑? 폭스바겐세일. 아니 여러분 제가 이 종목이 상방 VI 근처까지 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하방 VI를 가고 있네요. 와, 아니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잠깐 뉴스 나와가지고 상방 VI 찍고 바로 하방 VI. 참. 이게 여러분 하방 VI에서 끝난 게 아니라 마이너스 14%예요. 고점에서 잘못 잡았으면 오늘 마이너스 25%. 그리고 인지 디스플레이하고 인지 컨트로스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인지 컨트로스가 상방 VI에 걸리자 이 종목도 4.14% 상승이 나왔지만 종가는 플러스 0.89%로 마감이 되었죠. 저는 오늘 호텔 신라라는 종목을 좀 봤거든요. 어제 영상에서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늘 지수가 밀려가지고 한 91,000원이라던가 이 밑에까지 내려오면은 한번 잡아볼까 생각을 했는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더군요. 아니 어떻게 1.60%밖에 안 빠지지?
아니 여러분 지수가 이렇게 막 빠질 때마다 개인이 몇 조 원씩 막 순매수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비트코인처럼 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다른 나라에선 여러분 비트코인이 3천만 원대예요. 3천만 원대. 그만큼 하락률이 심했다는 얘기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가격이 18%에서 20%가 비쌉니다. 거기다 지금 5천만 원을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는데 다른 나라가 이렇게 다 깨지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버틴다? 그러면은 그 다음번엔 여러분 더 크게 때려 맞아요. 여러분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지난 저점이 있으면은 그 저점을 터치한 다음에 반등도 나오지만 그 저점을 어떻게든 깨버리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저점을 지지해주냐 안 지지해주냐 이거를 상당히 잘 보고 지난 저점에서 매수세가 잘 들어오죠. 하지만 지난번 저점이 지지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밑으로 쑥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처럼. 코인도 자꾸 6천만 원을 지지하려고 사람들이 팍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다 밀어버려가지고 4천만 원대까지 확 내려갔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개인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공매도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패닉셀을 잘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패닉셀이 안 나고 계속 버티고 돈이 들어온다? 그럼 더 세게 밀어버려서 나중에 다른 나라가 막 급등하고 상승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제자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암담한 현실이기도 한데 여러분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라던가 기관 투자자는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 돈 조금 써가지고 지수 한 200포인트 정도 올려놓고 거기서 다시 던지면 수익인데 굳이 막 몇 조 원, 몇십 조 써가지고 지수를 막 4천, 5천 이렇게 끌어올린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나중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에 있는 이 신용 비율이 밀리면 밀릴수록 반대 매매라던가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일종의 시한폭탄이기도 해서 저는 여러분 남들 밀릴 때 안 밀리는 게 더 무섭더군요.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되는 게 시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했고 상승 종목이 더 많은 날에도 마이너스 6%대 하락. 공매도를 보시면은 진짜 매일매일 만 주 이상씩 공매도가 들어오는데 와, 지난 저점을 또 깼죠. 이번에 내려가면 이제 7만원 깨로 가고 7만원 깨지면 이제 6만 5천원도 깨로 갈 가능성이 높고 오세훈씨 진단키트 이슈 갖다가 요만큼 상승시켜놨는데 상승시켰던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다 토해냈습니다. 휴마시스 역시 뭐 비슷한 상황이죠. 지난번에 오세훈씨 이슈로 빵 띄워놨다가 이제는 매일 하락 내지 횡보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의 순환이 정말 빠르거든요. 하루 이틀 급등시키고 그 다음날부터 급락 그리고 공매도 치기 이런 게 계속되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공매도 보시면은 매일 만 주 이상 공매도가 쳐져 있고 모더나 이슈로 주가 빵 띄워놓고 그 뒤로 계속 요즘 하락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 전환이 나오나 싶었더니 결국엔 하락 마감하더군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도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대덕 같은 경우에는 대덕전자에 윤석열 씨가 방문을 했다. 그 뉴스에 대덕전자와 대덕전자 우선주들이 이렇게 상한가를 갖고 덕성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씨 테마주인데 오늘은 장이 좀 꾸리꾸리해서 그런지 죄다 윤석열 씨 테마라던가 아니면 뭐 신규 상장주, 품절주 이런 쪽으로 수급이 쏠리더군요. 윤석열 씨 테마주가 가니까 TK케미칼 같은 이런 이재명 씨 테마주는 오히려 시들시들한 모습을 보였죠. 오늘처럼 여러분 저런 테마주가 간다? 그렇다면은 나스닥과 다우가 오늘 반등 나오면 내일 무조건 정상적인 종목이 가니까 정상적인 종목에 종가 베팅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자리를 잘 안 주더군요. 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밀리면 잡을 수 있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밀리질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막 72,000원이라던가 밑으로 빠지면 잡을 수 있는데 와 74,000원에서 바로 반등 나와.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도 24,500원이 아니라 요런 데까지 24,000원이라던가 요런 데까지 좀 빠져주면 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더군요. 자, 그리고 진에어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나요? 자, 화요일이었죠. 화요일에 마이너스 10% 이상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가 저점이다 생각해서 종가 베팅을 하거나 혹은 장중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또 마이너스 10% 이상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2만원 깨진 순간에 이거 투매 잡으신 분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이미 이쪽에서 투매 잡으려고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투매 잡으려고 들어갔는데 반등은 안 나오고 또 빠지니까 이래서 여러분 투매 잡기를 소외된 종목에서 하면은 정말 피 볼 수 있어요.
아니 GS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4.48%가 빠졌는데 조금만 이런 데까지 좀 더 빠져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원하는 자리가 안 나오는 종목들이 많더군요. 좀 빠지려고 하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도대체 누가 사는 거야 보면 항상 개인분들이 삽니다. 개인분들이 더 빠진 다음에 사도 되는데 너무 좀 급한 것 같아요. 지금은 다른 나라 지수도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빠지면 더 싸게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한 1, 2%, 3, 4%만 빠져도 무조건 사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계속 받아주면 안 되는데 계속 빠질 때마다 그냥 밀리면 산다 무슨 밀림왕자 레오처럼 계속 사니까 저도 좀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더군요. 예전에 코인이랑 같이 병행할 때는 매매할 종목이 없으면은 그래 그냥 코인이나 하자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코인 시장이 상당히 많이 죽으니까 장중에 이거라도 해볼까 저거라고도 해볼까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땡기는 가격대 내려온 종목들이 많이 없네요. 그리고 여러분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 중에서 대북 관련해서 논의가 되죠. 자, 대북주를 잠깐 보시면은 벌써부터 아침에 고점 찍고 바로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DRTI 같은 경우에는 철도 관련주인데 최근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 이슈 때문에 최근에 신고가를 돌파했고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은 3.56%가 상승하고 종가는 플러스 1% 마감. 회담에 대한 결과라던가 뉴스가 내일 또 나올 수 있지만 오늘 이미 신고가를 찍었고 내일은 설거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왜? 금요일이니까. 보시면 여러분 지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마이너스로 전환됐죠. 이만큼 지금 변동성이 심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너무 급하게 달려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화요일날 여기서 반등이 나왔지만 반등 나오니까 이제 이 위로 올라가겠구나 싶어서 오늘 같은 날 조금밖에 안 밀렸는데 바로 개인분들이 매수했죠. 물론 이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볼린저 매매법, 볼린저에서 터치하니까 다음날 반등 나왔네 생각해서 종가 베팅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지난주에서 여기 볼린저 터치하자마자 반등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또 반등이 나오겠지 해서 이런 부분에서 사신 분도 있는데 이게 지난번 여기 한번 갔다가 밑에 터치하고 여기 한번 갔다가 이번에 터치하면은 여기 깨지고 또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그 시나리오도 짜두셨겠죠. 여기서 그래서 조금만 밀리면은 여기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내일 만약에 반등 안 나오면은 손절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이런 게 여러분 잘 밀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유니퀘스트처럼 이렇게 12,300원을 찍잖아요. 그러면은 저항에 맞아가지고 빠져.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터치했어요. 이번엔 뚫겠지하고 들어가면은 여기로 또 빠지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지난번에 지지해주고 다시 올라가야지 얘가 이제 12,300원을 돌파하는데 그냥 쓱 빠지니까 어디까지 빠진다? 10,000원 밑에까지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23만원만 찍어버리면 계속 빠지거든요. 여기서도 23만원 찍고 바로 빠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23만원 여기서 터치하러 못 가고 밑으로 빠지면은 여기 그냥 밀립니다. 여기 그냥 밀려가지고 좀 더 내려가겠죠. 이제 20만원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검색하면 안 좋은 뉴스밖에 없고 기아차 역시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나오죠. 현대차 기아차 마이너스 옵션 도입 거기다가 차량용 반도체가 너무 부족하다. 거기다가 공매도 탑클래스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수량 13만 7,430주. 오늘 주가가 하락했는데 공매도가 이만큼 쳐졌어. 23만원 넘어가지 못하게 계속 공매도 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 순매수 상위가 현대차고 공매도 상위 종목이 현대차길래 도대체 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자리에서 지금 매수를 한 거고 왜 공매도는 계속 이 내려갈 때마다 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개인분들이 계속 그렇게 들어오니까 공매도도 저렇게 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여기 볼린저에서 반등 나왔으니까 내일 플러스로 탈출하실 분은 탈출해도 되지만 만약에 밀리면 존버하면 언젠간 본전 온다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괴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연준의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연준은 아직까지 충족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채 매입이라던가 자본시장 양적 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라 오늘처럼 장중에는 미국의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지만 장이 끝나고는 갑자기 하락세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미국의 야간 선물을 보고 종가 베팅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오늘도 만약에 다우와 나스닥이 하락으로 마감된다? 그럼 여러분 4일 연속으로 다우와 나스닥은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내일 한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이 된다? 그건 좀 생각하기 힘드니까 오늘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이 어떻게 마무리되나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스마일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